미남TV 전영주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2024년 내년의 신년 운세예요. 띠별, 월별 운세입니다. 내년은 용띠해예요.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이 용띠해에 오늘 주제 원숭이띠부터 1월에서 12월생까지의 운세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숭이띠는 삼재예요. 벌써 올해가 몇 년도죠? 23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가 삼재가 이제 끝나는 해인데 날삼재라고 해요. 삼재들은 원숭이띠, 쥐띠, 용띠들이 지금 삼재에 속하거든요. 근데 날삼재, 나가는 삼재 년도해가 가장 위험한 해예요. 네,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원숭이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연말이 되기 전까지는 12띠를 다 할 거예요. 오늘 원숭이띠, 그 다음 회에는 쥐띠, 용띠 이렇게 12지 순서대로 갈 테니까 내 띠가 아니고 내 가족이나 친구가 이 띠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알려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원숭이띠는 기본적으로 2024년도 용띠해에는 이동, 역마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요. 전체가 다. 원숭이띠들이 역마살 중에서도 쥐살이라고 몸이 크게 이동을 한다라는 기운으로 흘러갈 거예요. 용띠해의 원숭이 1월생들은 자, 봅시다. 이동의 기운이 2배로 커지고 1월생들은 역마살이 굉장히 강하네요. 자, 역마살이라는 거는 직장의 이동도 되고 집에 이사도 돼요. 그리고 직장이라 그러면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땅이 움직인다, 내 몸이 움직인다, 부동산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돈도 이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월생들, 이 원숭이띠의 1월생들은 내년 2024년도 갑진년도에는 크게 기운이 하락하지는 않아요. 이동을 해도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나쁘게 작용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돈이 이동을 하면은 그 돈이 불려질지 아니면은 없어질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자세하게 보려면은 개개인적으로 점집이나 무속인이나 역술인을 찾아가서 상세하게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동의 기운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숭이띠의 2월생들을 보자고요. 2월생들은 인복이 들어오는데 고민딸이다. 저 인복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정말 헷갈리는 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상반기 1, 2월에는 인복이 많이 들어오는 해라고 시작이 될 거예요. 스타트가. 자, 1월달 원숭이띠죠. 원숭이띠의 1월달을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정말 상세하게 생년월일 시간을 다 넣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통계적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기운인데 인복의 고민이다. 이 인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구분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인복의 고민이라는 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원숭이띠들이 기본적으로 이동수가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동의 기운이 크다고 얘기했는데 인복이 들어오는 해라고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나를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삿자리를 본다 그러면 쉽게 내가 부동산 업자를 만났는데 공인중개사를 만났는데 나한테 정말 좋은 집을 알려줬다.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또 나쁘게 작용을 하면 고민딸의 인복의 고민이라는 거는 어디에 투자를 하라 그러고 뭐 그런 제의들을 받았는데 저게 진짜인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운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원숭이띠의 3월생들은 깝깝증에 웃음꽃이 핀다. 2월생, 3월생들 그냥 기운이 2월생들이 조금 더 낫네요. 3월생들은 깝깝했던 기운, 1, 2월이 답답했던 기운이 3, 4월, 5월 상반기, 중반기로 갈 쯤에 운이 조금 풀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50% 정도
운기가 5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1, 2월 달에 깝깝했던 거, 월살이라는 거는 법적인 다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반기로 갈수록 인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상반기에는 이 3월생들은 모든 것에 조금 자중을 하기를 바랄게요. 자, 4월생들은 돈 잃고 망신이라 구설이라 운 정말 없네요. 정말 날삼재 가장 위험한 달수는 1월에서 4월생들을 봤는데 제일 위험한 건 지금 4월생인 것 같아요. 돈도 잃고 구설에도 오르고 망신에 가진 것을 잃는다. 그리고 사고운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운입니다. 4월생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5월생들을 보자고요. 원숭이띠의 5월생들은 깝깝했던 일들이 다시 풀리기 시작을 한다. 사업을 벌이려면 확장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은 원숭이띠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5월생들 뭐 확장을 하거나 사업장을 이동을 시켜도 된다라는 거고 답답했던 일들이 풀려진다라는 기운이네요. 5월생들 괜찮네요. 네. 6월생들 보자고요. 6월생들은 또 깝깝증의 천살이라 가진 걸 다 잃는다. 모든 게 깨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는 늘 띠별 운세를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드려요.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는 금전복, 재물복, 건강, 뭐 집안, 가정, 그리고 환경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금전복이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운이 나쁘다라고 얘기했던 몇 월생들은 꼭 조심을 하기를 바랄게요. 제가 6월생들 얘기했죠. 가진 걸 다 잃는다. 모든 게 깨진다라는 겁니다. 6월생들 날쌈제에 톡톡히 치를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고운 꼭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남이 나에게 해했건 내가 남에게 해했건 의도치 않게 해했건 간에 6월생들은 운이 정말 없다. 운기가 엄청나게 하락을 할 겁니다. 일 벌리면 안 됩니다. 6월생들. 7월생들을 보자고. 7월생들은 또 이동이라 몸만 바쁘다. 원숭이띠의 7월생들은 득없이 몸만 바쁘다라는 해입니다. 7월생들은 그렇게 뭐 할 얘기가 별로 없네. 근데 삼형이 주어진다. 모든 일에 용두삼이라는 겁니다. 네, 7월생들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나는 운이 좀 튀나 보다 했는데 이럴 때 그 기운을 믿고 가면은 끝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삼형. 대가리만 있고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7월생. 6월, 7월 다 안 좋네요. 6월생, 7월생들. 자, 8월생들은 인복의 고민이라 똑같네요. 2월생들하고. 요게 조금 뒤바뀌었네요. 8월생들은 1, 2, 3월 달이 운이 하락을 하지만 4, 5, 6월에는 인복이 솟아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50점이라고 해둘게요. 네. 아니, 삼재라 그러면은 다들 조심하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띠별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점을 보러 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삼재인데 일 벌리지 마라 그래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일 벌리지는 마라 그래요. 있는 거나 잘 지키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8월생까지 했나요? 네. 9월생들은 2022년 지금 3년도잖아요. 내년 거를 보는 거잖아요. 보통 두 번째 놀삼재라 그래요. 2023년도는 나가는 삼재를 날삼재라 그러는데 2024년도 보통 2023년도 놀삼재 때 3년이잖아요. 두 번째 해가 삼재가 껴있을 때는 운이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들어올 때와 마지막 때 휘몰아치는 게 삼재예요. 9월생들 얘기를 해야 되죠. 9월생들은 웃음꽃이 피는데 뒤로 갈수록 모든 일이 깨진다. 용두삼이라. 안 좋네요. 진설충미, 여기도 삼형살이 속하네요. 용두삼이. 용두삼이가 뭔지 다 아시겠죠?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고. 모든 일이 시작과 끝이 너무 극과 극으로 갈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좋은 달수가 몇 개 없네요. 좋은 한 두세 개? 예, 두세 개 정도네요. 9월생들 삼형살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삼형살도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10월생들 봅시다. 가진 거를 잊고 망신살이라. 1, 2, 3월,
사고운 조심하십시오. 자, 사고운이라 그러면은 간단하게 점사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물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거는 기본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사고수는 금전복에 더 가까울 거예요. 네. 아니, 차 사고가 나도 돈 나가게 되어 있는 거고 모든 게 금전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고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돈 나갈 일이 많아진다 이러는 겁니다. 이럴 때 자, 투자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되죠. 그리고 대출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요. 답답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네, 모든 게 돈도 많이 깨지고 사고운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다치는 운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망신살이 꼈을 때는 나도 남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설에 오른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관제수, 법적 싸움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지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생들 봅시다. 11월생들은 관제수의 인복이다. 11월생들은 조금 좋네요. 네, 1, 2, 3월에 다툼이 컸던 게 4, 5, 6월에 갈수록 인복이 작용을 해서 귀인이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충살이라 내 주장이 너무 커지면은 안 된다. 남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네요. 입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입을 굳게 다물어야죠. 세상에는 살다 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예. 무당도 그래요. 저도 제가 제일인 줄 알지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자, 상충살이 주어졌을 때는 자존심도 굽히면 안 되고요. 내 주장이 강해서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상충 뭐라 그랬어요? 부딪히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1월생들 4, 5, 6월 갈수록 귀인이 작용을 하니까 앞에는 조금 죽어 들어가는 게 좋죠. 12월생, 벌써 12월생들이네요. 자, 12월생들은 하늘의 벌전을 받아서 모든 게 깨지고 깝깝하기만 하다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사명이 속하네요. 이 원숭이띠들 거의가 2024년 갑진년도에는 다 용두삼이에요. 그냥 날삼재니까 몸을 사리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돈 가지고 뭐 내가 힘들다고 돈 가지고 돈놀이를 해서도 안 되고 빌려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갚을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거나 잘 지키라고 하는데 이 사명이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면은 1년 12달이 힘들죠. 벌써 상반기부터 1월생에서 12월생까지 얘기했는데 운이 좋은 분들은 뭐 두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이 조금 괜찮다고 얘기해도 하반기, 중반기,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철학관이나 무속인을 찾아가서 자세하게 보시기를 바랄게요. 날삼재 겁납니다. 그리고 삼재부적도 그래요. 매년 바꿔줘야 돼요. 3년 동안 들 수도 있는 거지만 바꿔주셔야 됩니다. 뭐 푸닥거리를 할 능력이 안 된다라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부적을 지니시기를 바랄게요. 부적 그거 뭐 몇 푼 한다고 그죠?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은 좋은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일, 사랑, 건강, 금전복, 인복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하시고 내가 원숭이띠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구가 가까운 분들, 지인이 이 띠에 속해져 있다라면 꼭 미남TV 한번 보시게 하면 좋겠네요. 너무 홍보하나요? 너무 홍보하나요? 제주에도 친한 동생 한 명이 지금 원숭이띠예요. 원숭이띠들. 동생이라 그러면은 내미치면 80년생들이죠. 원숭이띠들. 80년생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삼재, 날삼재 아주 무섭죠. 아주 무섭습니다. 자, 원숭이띠 2023년도 갑진년, 용띠가 돌아옵니다. 원숭이띠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숭이띠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몇 분이나 됐나요? 15분이요. 15분?
조금만 더 할게요. 중요한 걸 하나를 놓쳤어요. 네. 이 기준은 음력, 양력에 상관없이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은 한 달 전에 12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딱 구정 2월 달, 음력 구정 때 1월 1일에 들어오기도 해요. 한 달 늦기도 하고요. 그럼 통틀어 보면은 12월, 1월, 2월을 다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계속 그렇게 묻더라고요. 음력인가, 양력인가. 이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원숭이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